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붉은 고기가 어떻게 관절 건강을 해치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처럼 붉은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도 많아 겉보기엔 아주 좋은 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이 포화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염증 반응이 관절 내에서 불처럼 번지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내지만 이때 과도한 염증 물질이 연골과 조직을 손상시키며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즉,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관절 내부의 미세한 염증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은 연골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퓨린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결정처럼 굳어져 관절 속에 침착되고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단순히 발가락이 붓는 병이 아니라 심한 경우 무릎, 발목, 손가락 관절까지 번지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죠. 특히 중년 이후 체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을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관절 속에 염증의 불씨를 계속 쌓아두는 셈이 됩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붉은 고기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들에는 방부제, 질산염, 인공색소 등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염증을 더 키웁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튀기거나 구워서 먹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까지 생겨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즉, 붉은 고기 가공 과정 트랜스 지방, 관절의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류머티즘 관절염 발병률이 약 2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추적 연구에서도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혈중 염증 수치 CRP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몸 전체의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그 피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관절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 1, 2회 정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거나 기름이 많은 부위 삼겹살, 갈비, 등심 등을 기름에 굽는 방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늘려보세요.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그리고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관절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연골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마늘 같은 항염 효과가 강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붉은 고기의 해로움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보다 흰 고기 위주로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대체하세요. 가공육은 특별한 날만. 매일 아침 햄, 소시지는 관절염의 지름길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태우는 대신 찜, 삶기, 에어프라이어로 지방을 줄이세요. 염분을 줄이세요. 소금이 많으면 관절의 부종이 심해집니다. 양념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붉은 고기의 단백질은 잠시, 염증은 오래간다. 입니다. 맛있다고 자주 먹는 고기 한 점이 당장은 든든해도 그 속의 포화 지방과 퓨린은 당신의 관절 속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절 속 염증을 더욱 키우는 단 음식, 즉 설탕의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먹고 있는 단 음식이 어떻게 관절을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은 살찌는 거 말고는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설탕은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서 관절 속 염증을 조용히 키우는 주범입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당을 세포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당분은 AGEs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 당화산물을 만듭니다. 이 AGEs는 세포 속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관절 속 세포가 당화되어 굳어지고 연골이 점점 탄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관절의 노화를 훨씬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과잉 상태가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반응 물질이 함께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이 관절 내부로 침투하면 관절막이 붓고 연골을 둘러싼 조직에 미세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움직일 때 딱딱 소리가 나는 증상으로 이어지죠. 설탕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중독성입니다. 단맛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즉,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이 결국 관절 속 염증을 점점 쌓아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 음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믹스, 시리얼, 빵, 케첩, 심지어 요거트에도 설탕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보면 설탕 대신 액상과당, 메가당, 포도당 시럽 등의 이름으로 숨어 있죠. 이런 가공당들은 혈당을 더 빨리 높이고 염증 반응을 더 강하게 일으킵니다. 즉, 단 음식을 피하려면 디저트뿐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의 탄산 음료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류머티즘 관절염 발생 위험이 68%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설탕이 많은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혈중 CRP 수치 염증 지표가 평균보다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달콤한 음식은 몸 전체를 만성 염증 상태로 몰아넣고 그 결과 관절이 점점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체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음료부터 바꾸세요. 탄산, 과일 주스 대신 무가당 홍차나 보리차, 탄산수로 대체해보세요. 간식은 과일로 대체.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당 대신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식사 후 디저트 대신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 무가당, 당류 0g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단맛은 점점 줄여가기. 설탕을 완전히 끊기보다 커피에 넣는 양을 절반씩 줄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보세요. 흥미로운 건 모든 단맛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꿀, 스테비아, 메이플 시럽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지만 정제 설탕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면 관절에 부담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죠.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단 음식은 입을 달게 하지만 관절을 굳게 만든다. 설탕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당화 반응을 통해 관절 속 연골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과자, 빵 속의 설탕이 당장은 달콤하지만 당신의 무릎과 손가락 속에서는 서서히 염증의 불씨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염증을 완전히 폭발시키는 마지막 음식, 바로 튀긴 음식의 위험성을 다뤄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의 마지막 퍼즐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관절 건강 시리즈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적 튀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튀김은 바삭하고 고소하죠. 하지만 그 한 입이 연골을 서서히 녹이고 관절 속 염증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튀긴 음식의 핵심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용유를 고온으로 여러 번 가열할 때 생기는 인공 지방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몸에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과 관절 조직 사이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관절이 붓고 연골이 마모되며 통증이 점점 심해지죠. 한마디로 말해 튀긴 음식은 연골을 천천히 녹이는 지방 폭탄입니다. 튀김의 또 다른 문제는 조리 온도입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변성되어 AGEs 당화산물이 생깁니다. 이 AGEs는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에요. 즉,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고온의 튀김 음식은 그 염증 반응을 2배로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튀김 기름은 조리 과정에서 산화되며 유해 라디칼을 만들어냅니다. 이 라디칼은 관절 세포를 공격하고 연골의 재생을 방해하죠. 식당이나 포장마차의 대부분 튀김은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이때 기름은 이미 산화돼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 지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 염증을 촉진시키고 관절 내 활막을 자극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즉, 한 번 튀긴 감자튀김보다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 튀긴 음식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미국의 임상영양저널에서는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8%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튀김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염 진행 속도가 약 1.8배 빨랐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튀긴 음식이 혈중 시 반응 단백 수치를 높여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고 이 염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뿐 아니라 혈관, 뇌, 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튀김을 완전히 끊는 대신 조리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 사용하기. 기름을 최소화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생성이 거의 없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활용. 이 오일들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굽기보다 찜과 삶기로 전환. 찜 요리는 영양 손실이 적고 연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식 조리법입니다. 기름 재사용 금지. 한 번 사용한 기름은 반드시 버리세요. 산화된 기름은 몸속에서 관절 독소로 작용합니다. 튀김이 너무 먹고 싶을 땐 이런 대안을 활용해 보세요. 오븐구이, 채소, 고구마, 단호박,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살짝 구우면 바삭하면서도 관절에 좋은 식감이 납니다.
두부 스테이크 단백질은 충분히 지방은 적게 관절에 부담 없이 포만감을 줍니다. 통곡물 스낵 감자튀김 대신 현미귀리 스낵으로 바꾸면 염증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수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하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낸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관절에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은 회복이 느리지만 염증은 금방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끼만 바꿔보세요. 오늘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튀김은 바삭하지만 관절에는 잔혹하다. 트랜스 지방은 연골의 회복을 방해하고 관절 속 염증을 폭발시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그 한 번의 바삭함이 당신의 관절 수명을 몇 년씩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식탁 위에 달려 있습니다. 튀김 대신 찜, 기름 대신 올리브유. 작은 변화가 무릎을 살리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건강한 관절 평생 쓰려면 오늘부터 식탁 위 습관을 바꿔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붉은 고기, 단 음식, 튀긴 음식,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관절은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 작은 선택이 당신의 관절 나이를 되돌립니다.